안녕하세요. 건축꿈나무 그냥입니다. 오늘은 이제 막 요즘에 최근에 사무실 일도 좀 바쁜 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힘들었던 것들도 사실 좀 많이 해결이 돼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한번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상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독일에서는 좀 많이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이런 디테일이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난간을 오늘 보여드릴 건데 이제 우리가 흔히 건물이 만약에 자세히는 그릴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뭐 난간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딱 난간이 박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서 왜 저렇게 난간이 박혀 있지 이러면서 그 한국에서 이제 실제로 건축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었어요. 난간을 저렇게 앙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국에서도 분명히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거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아마 시공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설계 사무실에서 이제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공을 안 한다든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시공을 하고 그리고 하자가 발생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일단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보통 난간은 기본적으로 난간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난간은 기본적으로 난간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난간이 대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시공이 돼요. 난간이 앙커가 이쪽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만약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건축 계획상 건물의 경계를 산정할 때 이 끝선이거든요. 바깥 끝선을 산정을 해요. 이쪽에 지금 이 선 그어 놓은 이 부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건물 끝선을 지키고 싶어서 이제 난간을 만약에 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는 게 불편하다 이러면 그러면 이제 주로 이런 식으로도 시공을 합니다.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간을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난간을 이렇게 꺾어서 프레임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시공을 하기도 해요. 물론 반대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 일단은 다양한 디테일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시공을 할 때 디테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오늘은 이 난간의 디테일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건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는 아마 요까지일 거예요. 요까지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요쪽에 보의 역할을 할 거고 그리고 요쪽이 이제 그렇게 하중을 안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벽일 거예요. 보통은 이런 벽은 이제 블럭으로 그냥 이렇게 쌓아요. 블럭으로 이렇게 쌓을 건데 근데 지금 요쪽에 앙카가 박혀 있는 요쪽에 이제 그 포스턴이라고 하죠. 이 포스턴이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여기 박혀 있는 데는 이걸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은 다시 콘크리트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링 발컨이라고 해요. 이쪽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배건이 이쪽에 다시 그리면 이렇게 링으로 해서 배건을 요렇게 4개를 한 다음에 요렇게 배건을 해서 이걸 건물을 쭉 두르는 거죠. 이렇게 쭉 건물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으면 이게 포스턴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쪽에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겠죠. 이렇게 붙어서 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 설명은 안 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난간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하자, 그리고 뭐 이런 난간 디테일을 할 때 주의할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뭐 발코니겠죠? 이쪽을 사용하니까 발코니인데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난간을 그려야 되겠죠? 난간을 그릴 건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건축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뭐 구조나 이런 것들, 용어나 이런 것들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사실 안 맞다고 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이게 구조부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건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쪽은 이렇게 안 돼 있었고, 뭐 도면을 켜서 옛날에 했던 걸 보면 기억이 나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저는 이렇게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려서 요 부분에 이제 그 벽돌로 시공을 했었어요. 벽돌로 이렇게 해서 벽돌이 이렇게 있겠죠.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방수 층을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한국에서 방수벽이라고 했었어요. 방수벽이라고. 여기 방수벽의 역할이 뭐냐면 여기 방수칸이 이렇게 감아서 가야 되는데 이 방수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들어가고 이 벽돌의 무게로 방수층을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수를 보호하고 눌리고 있으면서 이쪽을 잡아주는, 고정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디테일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독일 와서는 사실 한 번도 이런 디테일을 사용하진 않았었어요. 독일에서는 이제 일단은 뭐 이런 식의 구조물을 만드는 것도 사실 뭐 다 돈이고 다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뭐 디테일이, 방수벽이 뭐 그렇게 위험하게 방수벽이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수층이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이 부분에서 찢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서 하는 방수랑 그리고 이런 난간 디테일 이런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뭐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영상을 뭐 빨리 돌리기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제가 이렇게 왜 그렸냐면 제가 이 부분을 아마 실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이런 건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 창문이 이렇게 달리고, 창문이 이렇게 달렸으면 그러면 이제 뭐 이쪽에 바깥 대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열재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이제 실내 위치고, 이쪽에 이제 뭐 건물이 또 있겠죠. 이쪽 발코니로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인 거니까. 아무튼 이런 느낌의 내용이 있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쪽에 이제 난간을 달 건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일단 그 철근 콘크리트를 먼저 표시를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는 확실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일단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는 뭐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지금 보이는 요 높이. 이거는 보통 구조에서 잡아줄 건데 뭐 이렇게 해서 철근이, 배근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뭐 연결되는 형태로 가겠죠. 이런 거는 뭐 구조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 거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쪽이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우선은 먼저 그 필름을 깔아줘야 돼요. 한국에서 표현하면, 한국어로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의하면 이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E 필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역할이 뭐냐면 이제 실내 공간이 아래쪽에 있고 여기는 실외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외 공간,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에서 나오는 실내 공간은 항상 수증기가 나와요. 그래서 수증기가 나오면 그 바스 담프 들어오기 생기거든요. 그게 수증기가 나와서 수증기는 항상 위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향하고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성격이 있고, 그럼 이제 수증기가 이쪽을 올라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올라가면 이쪽에 이제 나중에 단열재가 여기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열재를 이 PE 필름이 수증기를 못 막아주면 얘들이 수증기를 먹고 그러니까 축축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들도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그 단열재 성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실내와 이제 실외의 그 경계에 있는 이런 단열과 관련된 이런 걸 할 때는 이쪽에 이제 PE 필름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PE 필름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이거를 이제 담프 브렌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트렌라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층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담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담프 브렌든은 일단 중요한 역할은 이쪽에서 막아주는 건데, 근데 그 PE 필름은 아마 실제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비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비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90도 이렇게 꺾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시면 되고, 그래서 PE 필름은 여기서 이 벽 끝선에서 보통 그냥 끝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PE 필름을 깔고 나서 아까 말한 것처럼 PE 필름이 단열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열재가 붙을 거예요. 단열재가 요렇게 보통 이런 측면에 붙는 거는 한 6cm나 10cm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단열재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가 붙는 게 지금 요쪽에 단열재가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쪽에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단열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열이 이게 깨지면 안 돼요. 그럼 이쪽은 아까 뭐 블럭 같은 걸로 이렇게 쌓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주고, 그러면 블럭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가 이쪽 바닥 단열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쪽에 경사가 이렇게 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물이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경사를 줘야 되는데, 이거 물을 저쪽으로 끌고 가면 이쪽에서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최악의 상황은 이쪽에 이제 실내 공간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물이 빠지는 그 파이프를 달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을 앞으로 빼야 돼요. 그래서 발코니 쪽으로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이 건물에서 가장 낮은 쪽을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뭐 굴리 같은 거, 그걸 굴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배수하는 뭐 배수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10cm 짜리 뭐 이런 거 딱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뭐 이렇게 설치를 하면 돼요. 여기에 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된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뭐 특수한 거니까 이런 거는 뭐 디테일이 보통 뭐 업체나 이런 데 다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랑 좀 다른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스탠다드 형태로 그냥 일반적인 굴리를 사용해서 물을 이렇게 빼줄 거고, 그럼 이 굴리는 이쪽에 뭐 그 우수관이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일단은 가장 낮은 쪽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가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이 너무, 경사가 너무 세거든요. 한 요 정도 경사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뭐 이런 식으로 경사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단열재가, 이게 경사져 있는 단열재가 실제로 사이즈가 막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적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열재는 경사진 단열재, 뭐 그래서 중간 기준으로 했을 때 10cm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뭐 한국어로 직역을 했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를 계산하시는 분이 여기는 뭐 만약에 15cm를 해야 된다, 16cm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간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6cm가 되면 가장 낮은 쪽은 뭐 10cm가 될 수가 있고 가장 높은 쪽은 20cm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경사진 단열재를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이 굴리가 있는 쪽은 당연히 단열이 좀 약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일단 에너지 계산 자체는 건물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단열재의 길이가 16cm라는 거를 갖다가 16cm의 어떤 이런 경사진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제 뭐 경사가 있는 단열재는 여기 낮은 쪽이 2cm, 뭐 높은 쪽이 뭐 6c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구간에 필요한 cm만큼 잘라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맞게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걸로 스탠다드 형태로 다 잘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6cm라고 한다면 중간 기준이 16cm잖아요. 그러면 단열재가 12cm는 온장을 쓰고 12cm까지는 온장을 쓰고 나머지 여기 2cm 뭐 4cm를 쓰고 뭐 여기 6cm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재가 두 겹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정말 찝찝하다, 이런 게 싫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슬라브가 이렇게 있다면, 슬라브가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모르타르로 경사를 2%의 경사를 줘요. 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온장을 이렇게 직각으로 넣는 거예요. 경사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경사가 있는 상태로 단열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만약에 경사 단열재가 없으면 이런 식의 디테일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르타르로 구배를 맞추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단열재를 제품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좀 쉬운 것도 있죠. 그러면 이제 단열재가 이렇게 이쪽에 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방수가 될 건데, 이렇게 방수가 두 겹으로 될 거예요. 이쪽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쪽에도 방수가 두 겹이 될 건데, 방수 전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쪽에 이제 케일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쪽에 나무로 해서 나무를 자른 조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나무를 대줘야 돼요. 나무 이런 판을 대고, 여기 이제 45도 이렇게 해서, 요거도 나무예요. 목재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파사드 작업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이게 지금 이걸 지우고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에서 보통 스타코라고 하는 그 파사드와 단열재가 일체형인 그런 파사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벽체에서 여기가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항상 끝을 잡아줄 때 이제 시작점과 끝 쪽에 프로필을 보통 많이 달아줘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스타코의 마감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끝에 스타코가 감고 들어오는 부분에 이쪽에 이제 프로필을 해서 요렇게 스타코가 요렇게 마감면이 돼야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이쪽에 이제
그 그물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이 이렇게 감고 간단 말이에요, 단열재를. 그래서 이렇게 딱 감고 들어서 마지막에 프로필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줘요. 근데 이쪽에 끝점에 이 나무 판때기가 없으면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쪽에. 그래서 단열재 요거를 붙이기 위해서 이 판때기를 나무 합판, 그러니까 한 2cm 정도 되는, 2에서 3cm 정도 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대주는 거죠. 이렇게 대주고, 그리고 이제 요 위에도 이제 위에 뭔가를 고정하기 위해서 목재를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판의 역할은 이 스타코 외벽 파사드를 고정하는 역할과, 그리고 나중에 설치될 이쪽에 이제 이런 철 프레임과,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방수를 치고 올라올 거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고정하기 위한 하나의 판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방수를 요렇게 할 거예요. 방수 매트가 지금 요렇게 45도로 돼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되는 거죠.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방수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45도 꺾어주는 거랑 여기 케일이 설치돼서 45도 꺾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그 방수를 하기 위한 그 시트 방수죠. 시트 방수를 하기 위한 그 방수 시트가 그 고무판 같이 생겼거든요. 그게 두께가 두꺼운 거는 0.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1cm는 안 되는데 0.5cm 고무판이면 엄청 두꺼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접어져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딱 접어도 잘 안 접어지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그거를 이게 네모 반듯하게 접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이게 말려 있는 이유가 이 안 접히거든요, 두꺼워서.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케일이 없으면 90도로 이렇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방수가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방수 작업, 시트 방수 작업할 때 요렇게 해서 깔면서 요쪽에 이제 요쪽에서 이게 롤러를 이렇게 요쪽 방향으로 풀면서 여기 이제 불로 이렇게 훅 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쪽에 만약에 90도 직각이 돼 있으면 이 불로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케일로 이렇게 45도 각도를 줘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지금 케일의 역할과, 그리고 여기 이제 목재 마감하는 거, 이쪽 목재 부분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석재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이쪽에 뭐 이렇게 해서 두겁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두겁돌 해서 뭐 이쪽에 뭐 물끓기 홈 넣고 이쪽에 물끓기 홈을 하고 경사 주고 뭐 이렇게 물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뭐 두겁돌을 올려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오늘의 아까 전에 하고 싶었던 이제 테마였던 게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이제 난간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셋 프레임이 있고, 여기서 앙커가 이렇게 붙어 버린다는 거죠. 앙커가 이렇게 앙커를 쳐버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앙커 자체가 이쪽에 이제 합판에 힘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합판에 고정이 되면 사실 이 난간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대로 같이 떨어져 나가 버려요, 합판이.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한국에서는 지금 이쪽에 단열재 부분을 아예 두르질 않기 때문에 아마 이쪽 벽돌 부분 바로 위에 이렇게 이 두kop돌이 바로 붙어 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림을 그대로 그려보면, 지금 한국에서의 디테일을 보면 지금 이 부분 없을 거고,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쪽에 이제 단열재가 끊겨도
앞면이랑 뒷면이랑 단열재가 이렇게 끊겨서 돌아가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법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껍돌이 이제 방수층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앙카가 이렇게 바로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두kop돌의 역할은 뭐냐면, 두kop돌의 역할은 이 방수층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수층이 탈락되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수층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 방수층이 물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kop돌에는 구멍이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난간을 설치하면서 구멍을 뚫었죠. 그러면 이제 물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와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앙커를 통해서 앙커가 이렇게 박히니까 여기 방수층이 다 찢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물이 타고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와서 요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결국엔 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들어와요.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곰팡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안 되고, 뭐 두kop돌은 사실 뭐 취향 차이니까 두kop을 두고 싶으면 두kop을 두면 되는 건데, 일단은 난간 자체는,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난간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포스턴이 이렇게 가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앙카를 치기 위한 플레이트가 붙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난간이 생기면 이런 난간 뭐 살 같은 거, 뭐 한국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살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은 이제 이 살 수평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요 살의 간격도 뭐 50cm 이상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한국은 100으로 알고 10cm로 알고 있거든요. 10cm가 넘어가면 뭐 아기가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일단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앙카가 요렇게 박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쪽은 단열재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에서 난간을 왜 지금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